한국 때문에 우리 경제가 파산나게 생겼다. 한때 아시아의 1위 관광지로 불리던 태국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태국은 이게 다 한국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때문에 태국의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어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대비 10만 명 이상 줄어 태국이 IMF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과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로라 밀러입니다. 저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 저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컴퓨터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방은 조용하지만 제 가슴은 뛰고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 사이에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훑어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은 태국 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던 과거에 대해 부주의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그들의 말에서 열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모든 것이 괜찮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태국 방문을 좋아했고 태국은 두 팔 벌려 한국인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의 뒤로 기대어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자동차 같은 물건을 만드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얼마나 깊은지 보여줍니다. 더 많은 기사를 읽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뉴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존심과 역사 그리고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앉아서 읽을 수만은 없었어요. 직접 봐야겠어요. 관련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컴퓨터에서 새 탭을 열고 방콕행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타이핑하는 동안 손이 약간 떨립니다. 이 여행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상황이 긴박하고 그곳에 도착하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해요. 진실을 찾아서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무엇을 챙겨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많은 수첩이 필요하겠죠. 조심해야 할 것도 많아요. 누군가를 화나게 하거나 공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부드럽게 질문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창밖으로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봅니다. 도시는 평온해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콕에 도착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평온할까요? 아니면 긴장감이 더 두드러질까요? 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태국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정부 관계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시도해봐야죠. 계획을 세우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말에서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봅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으니까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제 직업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컴퓨터를 닫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면서 심호흡을 합니다. 긴장도 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저널리스트가 된 이유입니다. 실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죠. 방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보고 전 세계와 공유할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아파트를 둘러봅니다. 언제 돌아올지 그때쯤이면 무엇이 달라져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폭풍의 한가운데로 곧장 향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중심에서 평온을 찾는 것, 즉
상황을 다시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실을 찾는 것이 제 일입니다. 문을 닫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다음에 닥칠 모든 일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덥고 끈적끈적한 방콕의 공기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시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조용해 보였습니다. 거리에는 예전만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관광객 대부분이 익숙한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으로 보였습니다. 택시에 손을 흔들자 솜차이라는 친절한 운전기사가 저를 태워주었습니다. 시내를 달리면서 저는 그에게 제가 보고 있는 변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솜차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힘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의 큰 싸움 이후 한국 관광객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정부는 대신 중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짜 여행까지 제공하고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짜 여행? 도움이 되겠죠? 솜차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렇진 않아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인만큼 돈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 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처럼 우리 문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솜차이의 얼굴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많은 상점의 창문에 임대 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활기가 넘쳤던 기억이 있는 거리들이 이제는 텅 비어 슬퍼 보였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솜차이에게 한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해변 마을인 파타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변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상점과 레스토랑은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노이라는 가게 주인을 만났어요. 그녀의 작은 가게에서는 아름다운 태국 실크 스카프와 수제 장신구를 팔고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녀의 제품을 좋아했죠. 이제 그녀는 가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 최고의 고객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장인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개만 팔아도 운이 좋은 거죠. 저는 그녀의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스카프와 반짝이는 장신구들이 가게의 텅 빈 공간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이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니 중국인 관광객 그룹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지 상인들이 이 새로운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현지인들과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오해가 있었죠. 일부 관광객은 시끄럽게 행동하고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어요. 현지인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태국 문화를 존중한다는 솜차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관광객을 잃은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곳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해변에 앉아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텅 빈 상점, 노이와 솜차이 같은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표정, 공기 중의 긴장감 등 모든 것이 공경에 처한 이곳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광이나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과 자존심, 문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문제였지만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해변에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요. 왜 그들이 한국에 미안하다고만 하고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내일 당장 전화를 걸고 미팅을 잡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진상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널리스트라는 제 직업뿐 아니라 노이와 솜짜이처럼 이 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고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태국 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의 이름은 차이입니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방콕의 거리를 걷다 보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거리에는 행복한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휴가를 위해 태국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가 조용합니다. 상점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인 손님이 그리운 모양입니다. 저는 차이가 일하는 크고 멋진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도우미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합니다. 큰 창문이 있는 큰 방입니다. 이곳에서는 도시 전체가 보입니다. 차이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이는 심호흡을 합니다. 모든 것은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우리 총리가 한국의 과거에 대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일본이 나라를 지배했을 때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죠. 지금도 생각하면 슬프고 화가 나죠. 차이는 이어 총리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때때로 의도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쳐버렸어요. 차이가 말합니다. 그는 지금 더 피곤해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매우 화가 났어요. 인터넷에서 태국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 물건을 사지도 않고 휴가를 위해 이곳에 오는 것도 중단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국이 겪은 힘든 시기를 조롱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싸움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태국 국민들도 안타깝습니다. 왜 당신네 정부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나요? 저는 묻습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거든요. 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가 약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과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까봐 걱정하죠. 차이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국가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한국과 태국 국민 모두에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 큰 싸움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텅 빈 상점과 식당이 보입니다. 저는 작은 포장마차에 들러 한 할머니에게 국수를 삽니다. 할머니는 손님이 와서 행복해 보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국가 간의 큰 싸움이 할머니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수첩에 글을 씁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양쪽 모두 고착되어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약해 보일까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 국민들은 사과 없이 용서하기엔 너무 큰 상처와 분노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양국이 계속 싸울까요? 아니면 누군가 용기를 내서 화해를 시도할까요? 저널리스트로서 제 일은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조용한 도시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다음 날에는 가게 주인, 관광객 그리고 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요한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작은 실수 하나, 부주의한 농담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역사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을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젠가 다시 방콕의 거리가 한국 관광객들의 행복한 소리와 태국 상점, 주인들의 미소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눈을 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로 한국과 태국 고위 공무원의 회의에 보조로 참석해서 회의 내용을 보도할 예정인데요. 엄청 큰 사건에 큰 인물들이 오는 회의다 보니까
아침부터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서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저는 큰 회의실 구석에 서서 쥐처럼 조용히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태국 정상 간의 큰 만남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실은 폭풍 전의 공기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살폈습니다. 태국 지도자들은 긴 테이블의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근엄하고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반대편에는 한국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는 딱딱한 표정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키 큰 태국 남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태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약해 보이게 만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 지도자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얼음처럼 날카로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이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한국은 이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몇몇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른이어야 할 사람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싸우는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건 큰 뉴스였어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따라잡기가 어려웠어요. 모두가 한꺼번에 떠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동그란 얼굴에 안경을 쓴 태국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과거, 그들이 겪은 힘든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이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어요. 모든 공기가 빨려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 지도자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매우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은 아무 말 없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챙겨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뒤에서 쾅 닫혔습니다. 태국 지도자들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서둘러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지 못할 거예요. 그녀가 전화를 받자 제가 말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두 나라가 다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감정, 깨진 신뢰, 그리고 엄청난 분노에 관한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었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습니다. 두 나라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저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뉴스가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고 있었다. 태국 호텔은 텅 비었습니다. 두 나라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저는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콕의 상점 주인들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한국인 관광객에 의존해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관광객들이 사라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념품을 팔던 한 여성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대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 있는 태국 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태국 국기를 불태우고 있기도 했죠. 기자로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진실을 쓰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에서 상처받은 실제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제가 만났던 친절한 태국인들과 서울에 있는 제 한국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일부 지도자들의 말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최근 기사를 쓰면서 저는 매우 슬펐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지켜보고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에 알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자에게 보내면서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변 세상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과 태국 외교관들의 회담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방콕의 거리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던 상점들을 지나쳤습니다. 지금은 한산했습니다. 많은 가게가 문에 휴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이 텅 빈 가게 밖에 앉아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쇼핑하러 오던 유명한 시장들을 방문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노이라는 아주머니가 자기 가게를 보여줬어요. 가게에는 예쁜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제 가게를 좋아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변은 여전히 꽉 찼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태국 정부가 무료 여행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물건을 많이 사지 않아요. 한 해변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처럼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호텔에 머물지 않아요. 저는 많은 태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관광업이 국가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인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일부는 이미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매우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태국 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봤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그들은 태국이 사과하길 원했습니다. 한 시위자는 저에게 그들이 우리의 역사를 무시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사과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태국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태국 사무소를 폐쇄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업인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와 인터넷에서는 이런 이야기만 떠돌았습니다. 태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방콕에서 열릴 예정이던 K-팝 콘서트도 취소되었습니다. 한때는 가까운 친구였던 두 나라가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제게 그들의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학생은 학교에서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놀릴 때면 마음이 아파요. 그냥 잊을 수 없어요. 두 나라에서 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시작된 일이 거대한 문제로 커진 것이죠.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죠. 저는 태국으로 휴가를 계획했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행을 취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한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영받을 수 있는 곳으로요. 서울거리에는 한국을 응원하는 팻말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족적 자부심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태국의 팔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던 한국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 공장은 조용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여기서 20년 동안 일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국가 간의 싸움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보았습니다. 상점 주인, 노동자, 학생 등 모두가 느꼈습니다. 태국에서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존경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났습니다. 더 많은 태국 제품이 한국 매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끝날지 궁금했습니다. 두 나라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싸움이 계속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요? 저는 제가 만났던 방콕의 슬픈 가게 주인, 서울의 분노한 시위대, 양국의 걱정스러운 노동자 등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권력자들이 내뱉은 말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서로를 다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주의한 말 몇 마디로 시작된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되고 한국과 태국 사이의 긴장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수많은 갈등을 겪어봤지만 이번 사태는 달랐습니다. 양국 국민 모두의 마음을 건드리는 개인적인 일이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의 문학의 지도자, 기업인, 외교관 등 중요한 인사들이 태국 사람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국과 협력하는 대형 기술 회사를 운영하던 한 한국인 CEO가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태국 정부에 전화를 걸어 양국이 함께 모여 우정을 회복할 수 있는 큰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문화와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동안 쌓인 상처를 치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마침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한 것이죠. 태국의 고위 외교관이 이번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총리가 사과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과였습니다. 그 외교관은 한국과 한국의 역사를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어요. 저는 짐을 싸서 큰 회의를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분노 대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양국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상처받은 감정과 불신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의 유명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무리의 태국인 관광객들을 보았습니다. 긴장한 듯 보였지만 한국인 가이드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와 아까 만났던 가게 주인 노이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한국인 손님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서로의 감정을 더 조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말이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치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는 두 나라의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로의 역사와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친구가 되기 위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기사를 쓰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정치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아왔습니다. 태국 기업들은 다시 문을 열고 옛 친구들이 돌아오는 것을 반기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푸켓의 한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한국인 가족과 태국인 가족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웃으며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회의, 거친 말, 상처받은 감정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죠. 완벽하지는 않았고 여전히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위기 당시 거의 문을 닫을 뻔했던 한 태국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인과 태국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인은 저에게 우리는 단순히 사업을 하는 두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이고 친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취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두 나라가 싸웠지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그들은 강하다는 것은 때때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 다시 문을 연 상점, 거리에서 들리는 다양한 언어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고 화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도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이해하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